안녕하세요. 자웅아트입니다. 1강 수업을 보시고 선연습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늘 2강에서 수업할 내용은 명암 10단계와 그라데이션,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술용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미술용품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또 제가 연필 깎은 모습이 길고 뾰족해서 깎는데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연필 깎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강에서 수업한 선긋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연필이 이렇게 길고 뾰족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모든 그림에 이렇게 길고 뾰족한 연필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짧고 뾰족한 연필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때 이 연필을 사용하고 어떤 때 이 연필을 사용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길고 가는 연필은 밝은 색을 표현할 때 사용하거든요. 연필이 잡는 모습도 달라요. 연필 잡은 손의 모양도 다르죠. 이렇게 연필을 밝은 색을 표현할 땐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멀리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긋기를 밝은 색을 표현할 땐 이렇게 길게 잡고, 중요한 건 연필이 길어야 되고 뾰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필 잡은 모습이 이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진한 색을 표현할 때는 연필을 뾰족하게, 뾰족하지만 둘 다 뾰족해요. 뾰족하지만 짧아요. 짧고 뾰족해야 돼요. 짧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쓰다가 뭉툭해진 연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안 돼요. 뭉툭한 연필로 칠하게 되면은 진한 색이 밀도가 없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있는 진한 색이 되기 때문에 밀도 있는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짧은 연필로 사용하되 뾰족한 걸로 하셔야지 절대 쓰다가 다른 굵은 연필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한 색을 표현할 땐 이렇게, 저는 진한 색을 표현할 땐 그라데이션을 만약 이쪽은 진하고 이쪽 양쪽으로 밝은 색을 표현한 다음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반대로 이쪽에서 진하다 하면은 여기서 시작해요. 진한 데서 먼저 연필을 시작하는 거죠. 진한 데서 밝은 쪽으로, 진한 데서 밝은 쪽으로. 그럼 가운데는 밝고 바깥은 어둡고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한 색을 칠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연필을 가까이 잡았죠? 짧고 뾰족하되 가까이 잡고 칠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잊지 말고 오늘 배울 명암 10단계와 그라데이션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명암 10단계는 10가지 단계로 차이가 생기게끔 표현하는 거고요. 그라데이션은 층이 없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라데이션입니다. 명암 10단계에서 선의 방향을 저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요. 색의 차이가 10가지로 구분이 되게끔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라데이션의 경우에는 선 방향을 저와 맞춰주시는 게 명암을 표현하기에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부터 표현해야 될지도 아마 고민이 되시겠죠? 참고로 얘기 드리면 저는
진한 데서 서서히 밝은 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명암 넣기가 수월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깎아놓은 연필이 길고 뾰족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땐 진한 색을 먼저 하면 안 되겠죠. 연필이 뚝 부러져 버리니까 그럴 때는 밝은 색부터 먼저 하시고 서서히 칠하면서 연필이 좀 뭉툭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길이는 깎지 마시고 끝에만 살짝 뾰족하게 갈아준 다음에 이 진한 부분을 표현하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둘 점, 명암 10단계에서 1단계는 하얗죠? 아무것도 칠하지 않는 게 명암 1단계예요. 칠하시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에서도 여기 1단계, 여기 1단계, 여기 1단계가 되겠죠? 아무것도 칠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칠하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1강에서 배웠던 지우개도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에는 처음부터 지우개를 사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림이란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좋거든요. 우선 최대한 연필로 표현을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얼룩을 확인하시고 그 얼룩을 마지막 단계에서 찍어내주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연필화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필화의 기본은 스케치북과 연필과 지우개 요 세 가지가 기본이 되고 있고요. 연필화의 재료들 중에 이런 백붓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백붓은 어떤 데 사용되냐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개로 지웠을 경우에 지우개 똥이 그림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입으로 후 불거나 손으로 털어내시면 안 돼요. 입으로 후 불었다가 침이 튀어서 그림에 얼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손으로 털어내면은 뭉개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백붓으로 툭툭툭 털어주셔야 돼요. 너무 힘줘서 터시면 또 얼룩 생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연필 깍지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면 연필 깍지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연필 깍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필이 길 때는 이 깍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깍지는 이렇게 돌리면 넣고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이 깍지가 좋은 점이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많이 집어넣으면 짧게 쓸 수도 있고 얘를 또 이렇게 빼서 놓고 고정 조여주면 길게 쓸 수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길게 자꾸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깍지를 이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긴 깍지는. 근데 긴 깍지는 좀 나중에 몽당 연필이 됐을 때 쓰시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연필을 이 알루미늄 깍지로 조이다 보면 윗부분이 이렇게 마모가 되거든요. 사람에 따라 힘주는 정도가 달라서 어느 정도 마모됐는지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필을 사용을 해보시고 눌린 정도를 보시고 가지고 가서 문구에 가져가서 깍지를 끼워보고 맞는 걸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긴 깍지는 미리 구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깍지를 좀 좋아하긴 해요. 이 깍지가 한쪽은 육각이고요. 한쪽은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마모가 많이 되었을 때는 이 육각에다 끼우는 게 좋고요. 마모가 조금밖에 안 됐을 때는 이 원형에다가 끼우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어떨 때 너무 과하게 좀 물렸을 때는 이거로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꼭 끼워보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픽사티브라는 거예요. 이거는 후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인데요.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냥 두시게 되면 그림이 다 날아가 버려서 그림이 흐릿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픽사티브로 완성했을 당시에 픽사티브를 한번 뿌려주면 그림이 덜 훼손될 거예요. 그림을 오래도록 보존하려면 꼭 이 픽사티브를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케이스가 제가 써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예, 이렇게 길고 짧고 사이즈별로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칸 나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아서 보관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우개 보관할 때는 꼭 이렇게 휴지로 감싸서 보관하세요.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지우개가 까맣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나요? 혹시 바닥에 놓고 그리시나요? 바닥에 놓고 그리면은 고개를 오랫동안 숙이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목 디스크에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테이블 이젤인데요. 다들 많이 쓰시고 계신 게 스탠드형 이젤일 거예요. 하지만 스탠드형 이젤이 좋기는 한데요. 자리를 참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저는 스탠드형 이젤보다는 이렇게 테이블 이젤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고요. 그리고 화판은 저는 화판을 쓸 때 그냥 그 위에다 그림을 놓고 그리지 않아요. 저렇게 도화지를 한 장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공책에다 글씨를 쓸 때 책받침을 받치고 쓰셨었죠. 책받침을 받치고 글씨를 쓸 때랑 책받침을 빼고 글씨 쓸 때랑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도화지를 대고 그림을 그릴 때랑 도화지를 빼고 그림을 그릴 때가 아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저 도화지를 붙이는 요령은 저는 처음에 테이프로 저렇게 붙여놓고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스프레이 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화판에 전체적으로 뿌린 다음에 도화지를 붙여주세요. 스프레이 풀을 전체적으로 뿌려서 딱 붙여놓으면 울지도 않고 좋고요. 그림을 그릴 때 더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연필 깎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는 연필을 깎을 때 가늘고 길게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연필 깎기 통이 있으면 훨씬 연필 깎기에 좋으실 거고요. 새 연필을 깎을 때는 이런 연필 깎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뭉툭한 연필을 칼로 다 깎으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연필 깎기로 먼저 연필을 갈아주세요. 자, 연필 깎기로 한번 갈아주고 난 다음에 요즘엔 연필 깎기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칼로 연필을 잘못 깎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 손으로, 이 엄지손으로 칼등을 밀어주세요. 밀어주면서 얘는 연필은 이쪽으로 당겨주면서 얘는 여길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연필을 제가 우선 이 정도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나무 부분만 제가 먼저 깎았잖아요. 이제는 심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칼로 깎을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만 깎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사포에 연필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갈 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갈지 마시고요. 먼저 윗부분부터 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금만 더 길게 깎았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깎았죠? 연필을 이 정도 깎아준 다음에 이제 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사포로 갈아줄 거예요. 사포로 갈아줄 건데 참고로 얘기 드리는 건 이렇게 공간 박스를 만들기가 곤란하신 힘드신 분들은 연필 깎기통을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고요. 공간 박스는 사기가 아마 쉬우실 거예요. 시중에서 구하기 쉬우실 텐데
공간 박스에 사포를 박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연필을 사포에다 갈 건데 갈 때 주의할 점, 한 번에 다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연필을 자꾸 들고 갈게 돼요. 들고 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는 사포에 닿지 않고 끝에만 사포에 닿아서 끝이 점점 짧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길이만 짧아지고 몸통은 굵직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시고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갈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윗부분의 굵은 부분부터 저는 이렇게 갈아주겠습니다. 짠짠짠짠 이렇게 힘을 위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 스치면서 내려오듯이 바닥에다가 스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깎으셔야 돼요. 이렇게 갈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손을 돌리면서 갈고 있죠. 이렇게 돌리면서 갈아주세요. 이렇게 갈렸네요. 그러면은 이제는 아래쪽을 이제 갈아볼까요? 이제 아래쪽을 갈아보겠습니다. 아까는 위를 먼저 갈았죠? 이제는 아래를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고 나서 연필에 가루를 털어줄 때 이렇게 털면 큰일 납니다. 꼭 이렇게 들고 끝부분은 위로 향하게 들고서 털어주세요. 그래야지 부러뜨리지 않을 거예요. 꼭 이렇게 털다가 부러뜨리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명 봤거든요. 꼭 연필을 이렇게 돌려가며 갈아주세요. 조금 더 갈아볼까요? 제가 지금 윗부분은 안 갈리게 아래쪽만 지금 갈고 있죠. 계속 전체적으로 다 갈리다 보면 여기가 너무 가늘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윗부분이 힘을 받쳐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위는 이 정도만 갈리고 더 이상 갈리지 않게 이제 아래쪽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지금 살짝 들어줬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더 갈아야 되겠네요. 이젠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주의해서 갈아주세요. 부러지지 않게. 이 정도면 좀 부러질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 정도 갈았으면 좀 부러질까봐 위험하겠죠. 이제는 이렇게 하면 부러뜨릴 확률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위아래로 살살살
돌리면서 위아래로 하더라도 돌리셔야 돼요. 돌리시면서 심을 이렇게 갈아주세요. 끝이 뾰족하게. 이 정도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부러지지 않게. 거의 저는 연필을 잡은 손엔 힘을 뺐어요. 힘을 빼고 여기 힘을 살짝 떨어뜨리지만 않을 정도로만 살짝 잡고 대신에 떨어지지 않게끔 이 손을 이렇게 받쳐주고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이 정도 깎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연한 부분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림은 진한 부분도 표현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늘고 길면 진한 부분은 선을 긋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지니까요. 이렇게 깎지 마시고 제가 깎은 것처럼 이렇게 위는 굵고 아래는 뾰족하게. 그리고 저도 좀 연필 깎는 게 너무 귀찮아서 샤프로도 한번 그려봤는데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불편해서 사비 연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 수업에서 가르치는 수업 방식이 모든 인물화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본인하고 맞는 채널의 수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엉아트 채널에 있는 그림들이 마음에 들어서 오신 분들이라면 제 수업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